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이후경 박사님의 글, 그리고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발췌문, 또 삼성 창업자 이병철 회장님의 원칙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흥미로운 자료들이죠. 네, 이 방대한 내용들 속에서 저희가 핵심만 쏙쏙 꼽아서 여러분이 이게 정말 중요한 거구나 하고 빠르게 파악하실 수 있도록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시작은 그 유명한 등대 이야기로 해볼까요? 깜깜한 밤에 전함이 가는데 앞에 불빛이 보여서 비키라고 하잖아요. 아, 네네. 그랬더니 답이 오죠. 여기는 등대다. 맞아요. 등대는 움직일 수가 없죠. 스티븐 코비가 바로 이런 것, 변하지 않는 원칙을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잖아요. 그렇죠. 그가 정리한 7가지 습관, 어쩌면 다들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제대로 실천하기는 참 어려운 그 습관들을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자, 이걸 한번 풀어보죠. 네. 사실 습관의 힘이라는 게 정말 대단하죠. 윌리엄 제임스도 생각이 행동을 만들고 그 행동이 쌓여서 습관이 된다고 했고, 코비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습관을 만들지만 결국엔 그 습관이 우리 자신을 만든다고 했어요. 습관이 우리를 만든다? 네. 이 7가지 습관의 키워드를 보면요. 선택, 집중, 우선순위, 그리고 상생, 경청, 협력, 마지막으로 자기 혁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택, 집중, 우선순위, 상생, 경청, 협력, 자기혁신. 네. 근데 이게 그냥 7개가 딱 나열된 게 아니고요. 성장 단계처럼 돼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의존하는 상태에서 이제 주체적인 나, 아이로 성장하고. 독립성. 그렇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 위로서 함께 더 큰 가치를 만드는 그런 상호회존적인 관계로 발전하는 여정인 거죠. 단계가 있군요. 네. 처음 세 습관이 이제 개인의 승리, 내면의 성장을 위한 거고요. 다음 세 개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대인 관계의 승리.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습관이 이 모든 걸 계속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그 습관들을 하나하나 보기 전에 코비가 엄청 강조했던 거 있잖아요. 패러다임 전환. 이거부터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네. 그거 중요하죠. 그 지하철 예화가 딱인데 애들이 막 시끄럽게 떠드는데 아버지는 멍하니 앉아만 있으니까 속으로 애들 관리 좀 하지 이렇게 비난하려다가 네. 사실 아이들 엄마가 방금 병원에서 세상을 떠나서 저도 좀 정신이 없네요.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모든 게 달라 보이죠. 확 달라지죠. 상황을 보는 눈 자체가 바뀌는 거. 바로 그겁니다. 여기서 이제 흥미로운 점은 우리는 각자가 가진 경험이나 지식, 가치관 이런 필터를 통해서 세상을 본다는 거예요. 네. 자기만의 안경을 쓰고 보는 거죠. 맞아요. 똑같은 그림을 봐도 누구는 젊은 여자로 보고 누구는 색소폰을 부는 사람으로 보고 이게 다 자기 패러다임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변화를 원한다면 이 관점 자체를 바꿔야 한다. 아인슈타인도 비슷한 말을 했잖아요. 문제를 일으킨 그 생각 수준으로는 절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관점의 전환 없이는 근본적인 변화가 어렵다. 네, 그게 패러다임 전환의 핵심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습관, 자신의 삶을 주도하라. 이걸로 들어가 보죠. 이건 결국 선택의 문제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 빅터 프랭클 박사 이야기가 대표적이죠. 죽음의 수용소에서도. 네, 그 극한 상황에서도 내 반응을 선택할 자유만큼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었다. 이걸 깨달은 거잖아요. 네. 미래의 모습을 그리고 의미를 찾고 결국 살아남아서 의미 치료라는 걸 만들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환경 탓만할 게 아니라 어떤 자극이 왔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는 내가 선택한다는 거. 이게 주도성이고 첫 번째 습관의 핵심인 거죠. 책임감이라는 단어, responsibility를 좀 다르게 해석하는 것도 인상 깊었어요. response, 반응하고, ability, 능력. 네, 맞아요. 반응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책임감이다. 그러니까 주도적인 사람은 자극과 반응 사이에 아주 잠깐이라도 멈춤의 공간을 활용하는 거예요. 멈춤의 공간. 네, 감정적으로 바로 튀어나가는 게 아니라 잠깐 멈춰서 스톱, 생각하고 thinking, 가장 효과적인 대응을 선택 추수하는 거. STC 프로세스라고도 하죠. STC, stop, thinking, choose. 멈추고 생각하고 선택한다. 근데 이게 말이 쉽지 현실에서는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욱하고. 그렇죠.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건데요. 네. 바로 영향력의 원에 집중하는 훈련입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 예를 들면 내 태도나 노력, 결정 같은 거요. 거기에 집중하는 거죠. 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거에만. 네. 그리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 있잖아요. 뭐 날씨라던가 경제 상황, 다른 사람 반응 같은 거. 이건 관심의 원이라고 하는데 여기엔 에너지를 너무 쏟지 않는 거예요. 약간 분리하는 거네요. 그렇죠.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뭐지? 이 질문에 딱 집중하는 거. 이게 멈춤의 공간을 만들고 주도성을 발휘하는 시작점입니다. 모든 게 내 책임이다. 이런 마음가짐이 필요하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습관으로 넘어가서 끝을 생각하며 시작하라. 이건 딱 들어도 비전, 목표 이런 얘기 같네요. 네, 맞아요. 집중의 습관이죠. 그 벽돌 쌓는 두 사람 이야기 아시죠? 네네. 똑같이 벽돌 쌓는데 한 명은 벽돌 쌓여 이러고 다른 한 명은 위대한 성당을 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그렇죠. 최종 목표가 뭐냐에 따라서 현재 하는 일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네, 피터 드러커가 경영은 올바른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이라 했고 워렌 베니스는 리더십은 올바른 일을 찾는 것이라고 했다는데 그럼 이 습관은 그 올바른 일, 즉 방향을 찾는 거겠네요? 정확합니다. 모든 것은 두 번 창조된다는 개념이 중요해요. 첫 번째 창조는 마음속에서 하는 설계, 두 번째 창조가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거고요. 아, 설계가 먼저다. 네, 집 지을 때 설계도부터 그리듯이 우리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사명서 작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자기 사명서요? 네,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궁극적으로 뭘 남기고 싶은가? 좀 극단적이지만 내 장례식에서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기억해주면 좋겠는가?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와, 좀 깊은 질문인데요. 그렇죠. 삶의 최종 그림, 끝을 먼저 그려보는 거죠. 이게 단순히 뭐 성공해야지 이런 차원을 넘어서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아까 언급했던 이병철 회장님 이야기가 또 자연스럽게 떠오르네요. 그 반도체 사업 시작할 때 엄청난 반대가 있었잖아요. 네, 그랬죠. 그런데도 밀어붙일 수 있었던 건 그냥 돈 버는 걸 넘어서 국가 경제의 미래 같은 더 큰 끝그림을 보고 있었기 때문 아닐까요?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불확실하더라도 장기적인 목표, 그 끝을 명확히 설정하고 그걸 향해 나아가는 힘, 이게 습관 2의 핵심이고 또 위대한 리더들이 보여주는 모습이죠. 네. 노벨도 자기 부고기사 오보로 보고 충격받아서 노벨상 만들었다는 일화도 있잖아요. 맞아요. 때로는 그 끝, 죽음이나 삶의 유한함을 생각하는 게 오히려 삶의 방향을 더 선명하게 해주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세 번째 습관. 소중한 것을 먼저 알아. 아, 이건 이제 실행력이네요. 우선순위. 네. 습관 2가 설계도였다면 습관 3은 실제 건축에 해당하죠. 시간 관리의 습관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실패한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하는 습관이 있다. 특히 중요한 걸 먼저 하는 능력. 네. 여기서 그 유명한 아이젠하워 매트릭스가 나오죠. 일을 중요도랑 긴급성 이 두 축으로 나눠서 4개 영역으로 관리하는 방식이잖아요. 네, 그거 알아요. 1사분면, 2사분면. 그렇죠.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대부분 사람들이 중요하진 않은데 긴급해 보이는 일, 그러니까 3, 4분면 활동에 시간을 엄청 뺏긴다는 거예요. 아, 그 뭐죠? 갑자기 걸려온 전화 받기. 별거 아닌데 급한 요청 처리하기 이런 거요? 맞아요. 소위 급한 불 끄기에 매몰되는 거죠. 하루 종일 바빴는데 돌이켜보면 정작 중요한 건 하나도 못한 것 같고. 아, 진짜 공감되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그 3, 4분면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당장은 급하지 않은 활동, 즉 2, 4분면 활동에 시간을 투자해요. 2, 4분면요? 예를 들면 어떤 거죠? 장기적인 계획 세우기, 자기 개발, 중요한 인간관계 구축, 운동 뭐 이런 거요. 당장은 티가 안 나도 장기적으로 가장 큰 성과를 내는 영역이거든요. 아, 역량 강화 활동. 네, 여기에 시간을 확보하려면 중요하지 않은 일들, 그러니까 3, 4분면이나 4, 4분면 활동에 대해서는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참 어렵죠. 노라고 말하는 거. 그렇죠.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진짜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 알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시간을 배분하는 것. 이게 습관 3의 핵심입니다. 이제 개인의 승리를 넘어서 관계로 넘어가네요. 네 번째 습관. 승승을 생각하라. 윈, 윈. 네,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태도죠. 나도 이기고 상대방도 이기는 거.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이기면 상대는 지는 윈 루즈 거나
아니면 내가 져주는 루즈 윈 거랑은 다른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 승승 마인드는 기본적으로 풍요의 심리에서 나와요. 세상에는 나눌 파이가 충분히 많다, 같이 잘 될 수 있다, 이런 믿음이죠. 아, 파이가 한정돼 있다고 생각하는 부족의 심리랑 반대되는 거군요. 네,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는 거죠. 같이 파이를 키울 수 있다는 생각. 이걸 실천하려면 용기와 배려,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뤄야 합니다. 용기랑 배려요. 네, 내 생각이나 원하는 걸 분명하게 말할 줄 아는 용기. 그러면서도 상대방의 입장이나 감정을 깊이 생각하는 배려. 이 두 개가 같이 가야 진짜 승승이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현실에서는 이해관계가 막 부딪힐 때가 많잖아요. 모든 상황에서 승승이 가능할까요? 가끔은 누군가는 손해를 봐야 할 때도 있지 않나요? 물론 승승이 항상 쉬운 건 아니죠. 그래서 코비는 승승이 아니면 아예 거래하지 않는다. 윈윈 오어 노딜라는 대안까지 이야기해요. 그것도 방법이네요. 억지로 하느니. 네, 단기적으로는 좀 손해 같아 보여도 장기적인 신뢰 관계를 망치면서까지 억지로 승패나 패승으로 가는 것보다는 그게 더 낫다는 판단인 거죠. 여기서 또 이병철 회장님 원칙 중에 근이 생각나네요. 뿌리 깊은 원칙과 신뢰를 중요하게 여겼다는 점. 그렇죠. 연결해 볼 수 있겠네요. 당장의 이익보다는 장기적인 관계, 원칙을 지키려는 자세. 이게 결국 더 큰 성공,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승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통찰하고도 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록펠러 조언도 인상 깊었어요. 무조건 돕는 게 아니라 3대가 스스로 할 수 있게 지혜롭게 돕고 빠져주는 거. 네, 그것도 중요한 분별력이죠. 자, 5번째 습관입니다. 먼저 이해하고 다음에 이해시켜라. 이거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경청. 네, 소통의 기본이죠. 의사가 처방하기 전에 진단부터 하듯이 내가 뭘 주장하기 전에 상대방 입장을 먼저 깊이 들어야 한다. 한자로 들을 청자 풀이해 주신 거, 귀, 눈, 마음으로 듣는다. 이게 참 와닿더라고요. 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들으면서 동시에 뭘 반박할지 생각하거나 자기 경험에 비춰서 막 충고해주고 해석하고 평가하려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내가 옛날에 해봐서 아는데 이런 거. 맞아요. 그걸 자서전적 반응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진짜 상대방을 이해하는 데는 방해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들어야 하죠? 공감적 경청을 해야 합니다. 내 입장에서 듣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고 느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단순히 말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감정, 숨어있는 의도까지 읽으려고 애쓰는 거죠. 와, 그건 진짜 노력이 필요하겠네요. 네. 하지만 이게 가능할 때 비로소 깊은 신뢰가 쌓이고 아까 말한 승승관계나 다음에 나올 시너지 창출에 든든한 기반이 됩니다. 네. 그럼 바로 6번째 습관, 시너지를 내라로 가볼까요? 이건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3 이상이 되는 거. 창조적인 협력. 네, 맞습니다. 기러기들이 V자로 날면 더 멀리 간다거나 나무 뿌리가 서로 얽혀서 땅을 더 좋게 만든다거나 하는 자연의 예시들이 떠오르네요. 그렇죠. 단순히 힘을 합치는 걸 넘어서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그걸 활용해서 예상치 못했던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 그게 시너지죠. 근데 이게 그냥 타협하고는 다른 거죠. 네, 완전히 다릅니다. 타협은 보통 양쪽이 조금씩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1 더하기 1이 한 1.5 정도 되는 느낌. 네. 근데 시너지는 양쪽 다 만족하는 완전히 새로운 제3의 대안을 창조해내는 과정이에요. 제3에 대한. 네, 이걸 만들려면 당연히 앞서 말한 습관 4, 승승 마인드가 있어야 하고 습관 5, 공감적 경청이 필수적입니다. 앞에 습관들이 기반이 되어야 하는군요. 그렇죠. 서로 다르다는 걸 위협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강점으로 보고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마음을 열고 소통할 때 가능해지는 거죠. 저 사람 생각은 나랑 다른데 저 아이디어랑 내 아이디어를 합치면 훨씬 더 좋은 게 나올 수도 있겠는데? 이런 믿음이 필요해요. 그렇군요. 자,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7번째 습관, 끊임없이 쇄신하라. 다른 말로 톱날을 갈아라. 네, 이 습관이 어쩌면 가장 중요할 수도 있어요. 앞에 6가지 습관을 계속 실천할 수 있게 해주는 동력이거든요. 그 나무꾼 이야기 진짜. 너무 바빠서 톱날 갈 시간이 없다고 하는 거. 이게 딱 우리 모습일 수 있겠다 싶었어요. 맞아요.
당장 눈앞에 닥친 일 처리하느라 바빠서 장기적으로 나를 성장시키고 재충전하는 걸 소홀히 하기 쉽죠. 성공에 안주하거나 너무 바빠서 자신을 돌보지 못하는 성공의 딜레마에 빠지기도 하고요. 그럼 이 톱날 갈기는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라는 거죠? 코비는 4가지 차원에서 균형 있게 쇄신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신체적 차원, 정신적 차원, 사회감정적 차원, 그리고 영적 차원. 4가지나요? 네. 신체적 쇄신은 운동, 좋은 영양 섭취, 충분한 휴식 같은 거고요. 정신적 쇄신은 독서, 글쓰기, 학습, 계획 같은 지적인 활동. 사회감정적 쇄신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공감하고 시너지를 내고 봉사하는 것 등에 해당되죠. 마지막으로 영적 쇄신은 명상이나 기도 혹은 자연을 접하거나 예술을 감상하면서 내면의 가치와 연결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와, 신체, 정신, 사회감정, 영적 4가지를 다 챙겨야 하는군요. 네, 어느 한쪽에만 치우치지 않고 이 4가지 영역을 꾸준히 관리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지속적으로 성과를 내는 비결,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건강하게 돌보는 방법인 거죠. 듣고 보니 여기서 또다시 이병철 회장님의 운둔근 원칙이 겹쳐 보이는 것 같아요. 아,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운을 잡으려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잖아요. 이건 끊임없는 자기 쇄신 습관 7이나 미래를 그리는 비전 설정 습관 2하고 연결되는 것 같고요. 일리 있네요. 또 둔하게, 그러니까 작은 일에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큰 그림을 보고 나아가는 건 목표 설정 습관 2나 중요한 일에 집중하는 우선순위 관리 습관 3하고 통하는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근성 있게 원칙을 지키는 건 역시 주도성 습관 1이나 상생추구 습관 4 이런 거랑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시대나 분야가 달라도 성공의 본질, 그 원칙들은 다 통하는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코비의 7가지 습관이든 이병철 회장의 원칙이든 결국은 변하지 않는 어떤 가치, 즉 원칙에 기반해서 꾸준히 자기를 관리하고 성찰하고 성장하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중요한 건 이걸 아는 걸 넘어서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하고 진짜 실천하느냐겠죠. 바로 그겁니다. 실천. 오늘 저희가 스티븐 코비의 7가지 습관을 쭉 따라가 보면서 의리존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서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습관 1, 또렷한 목표를 가지고 습관 2, 소중한 것을 먼저 실행하며 습관 3, 또 함께 잘 사는 지혜를 배우고 습관 4, 깊이 듣고 이해하며 습관 5, 같이 더 큰 가치를 만들고 습관 6, 그리고 마지막으로 끊임없이 나 자신을 성장시키는 습관 7, 그런 여정을 함께 짚어봤습니다. 중간중간 이병철 회장님의 통찰과도 연결해 보면서 보편적인 원칙들을 확인했고요. 네, 이 습관들은 정말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한 아주 효과적이고 강력한 틀을 제공해 줍니다. 하지만 늘 그렇듯 중요한 것은 결국 실천에 달려 있겠죠.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작은 씨앗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7가지 습관이라는 톡 중에서요.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날카롭게 갈아야 할 톱날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당장 내일부터 시작할 수 있는 아주 작은 행동 한 가지를 정해보시는 건 어떨까요?